아이고, 눈 많이 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일을 끝내고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저는 휴일이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할 말은 하고 채널 오늘 뭐 짧게 하나 올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하나 안 올리면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과연 척건만 있느냐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건이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 방북 당시에 당시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였죠.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2018년도 9월달이었는데 이유는 좀 있습니다. 이유는 뭐 그 당시 뭐 다른 그 행사가 있었고 무슨 포럼인가 있었고 그 일정 때문에 빠졌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따져보면은 경기도만큼 북한하고 많이 접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력이나 인구를 따져도 대한민국 최대예요. 여기를 지금 관리하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중요한 행사에 못 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 생각에는 그 포럼인지 뭔지 그 일정을 취소를 하고서라도 여기 따라가게끔 했어야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끊임없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성남시 경기지사 시절을 이제 그 행정을 맡으면서 건드렸던 그 광급공사의 가장 큰 특혜를 보던 그 토건 세력들이 가장 큰 용의자로 뒀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들하고 협잡한 내부 총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단식 투쟁하고 난 다음에 구속심사 받으러 가는 장면이죠. 예. 23년 9월에 있었던 일인데 놀랍게도 찬성이 149표가 나오고 반대가 136표 그리고 기권도 나오는 바람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거 그때 말이 많았지만 지금 다들 까먹고 있죠. 그 당시에도 벌써 이미 이재명 씨에 대한 어떤 그런 수사들의 무리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흑막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이거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걸 통과시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특히나 이해 안 되는 게요. 자당의 대표가 구속이 돼버리면은 쉽게 말해서 군대에 장수가 없고 장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지휘를 받고 누구의 통제를 받아서 그 많은 인원들을 전투에 임하게 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 자리를 노리고 있던 누군가에 의한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의 협잡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분입니다. 김현지 씨. 죄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은 이제 30년 이상 이제 그 같이 동고동락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사선을 넘나든 동지 같은 그런 분이지만은 일단 여자예요. 남녀는 어떤 경우에든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은 실세고 비선이라 뭐 옛날에 그 최순실 식으로 권한 이상의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인사에 개입하고 전횡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거진 그 김모 씨 현지 누나 그리고 과거 학력이나 경력도 불투명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그래요. 그 대학을 안 나오면은 저런 행정을 못 보는 건가요?
이런 치사하기 짝이 없지만은 누가 봐도 조금 좀 이상한 문제는 다음에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분 성남시장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선 두 차례 치를 때까지 동안에도 계속 이 여자분 나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자,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은 김현지 실장의 문제가 이 여자의 문제하고 같이 엮여서 이제 자꾸 증폭이 된다는 거죠. 댓글 중에 보면은 이재명의 이런 이야기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자식들이 과연 그 지금 김혜경 여사와 사이에서 난 자식이 맞냐니 이런 이야기가 또 나 저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거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겠지만 한두 놈이야 말이지. 왜냐하면 댓글 부대가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터뜨리면서 하면은 그것을 본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그걸 퍼나르기 때문에 그거 다 처벌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추측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네 가지 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해요. 방북에서 석연치 않게 배제되었다는 건 누군가 강력하게 그의 부상을 막고 있었다는 반증이고 체포동의안에 자당의 찬성으로 인해 가결될 정도였다면 소위 말하는 간세의 범위가 예상보다 넓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목표를 위해서 포용은 했는데 너무 쉽게 포용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선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목을 쳐낼 수도 있었는데 너무 쉽게 포용해 줬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 김부선 사건은 두 차례 대선 동안 온 국내 언론들의 좋은 그 기사거리가 됐죠. 예? 반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연계가 되면서 김현지라는 분이 이제 대두가 된 거예요. 대선 동안에 이제 그 나발 분 거는 국민의힘에서 더 이제 심하게 지적됐지만은 당시 내가 이제 저는 댓글을 유심히 보는 편인데 댓글을 보면은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의 지문과 같은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잘 찾아내면은 이게 누구에서 작성됐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됐냐를 어느 정도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김현지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김건희의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도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거론할 만한 위치에 있는 인사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런 정확한 어떤 그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는 내부 총질이 아니고서는 저런 프레임이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의 주변에 지금 믿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으로 딴 생각하는 놈들이 제법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차북부에서 걸핏하면은 내란 척결 후에 전진하려는 그 이재명 정권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윤석열의 알박기들이 언제든지 되치기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나왔지만 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모해 위증을 했다고 고검에서 고등검찰에서 지금 저기 구속영장을 친 안부수하고 쌍방울 그 찌끄레기들 구속영장이 반려가 됐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터무니가 없어요. 증거가 다 확보되었고 아니 다른 사람을 구속을 시키고 정치 생명을 끝장낼 정도의 어떤 그런 위험한 증언을 한 자들인데 구속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건데 나 진짜 그 판결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지금 그 누굽니까
대법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대행을 했던 문영배 씨가 또 한번 질타를 했지만은 1년이 다 돼가는데 1심 판결 하나 나온 게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재판부에서 지금 어떻게든 지금 이제 윤석열을 풀어주고 이 재판을 질질 끌어가지고 뭔 짓을 하려고 하는지 그 큰 그림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완전히 뒤엎는다는 건 좀 불가능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반대 세력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드러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배지를 단 상태에서는 그 표가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 배지를 달지 않은 자들 중에서는 좀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현지 거는 이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돼요. 김현지가 특히 여자라서 더 그렇습니다.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돼요. 고대사에서도 배웠다시피 왕조를 세우는 영웅들 주변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득실을 거렸지만은 향후 자신이 모시던 주군의 앞날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당수가 자의반 혹은 타의반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초야로 돌아가든지 변방으로 갔습니다. 나는 이재명 씨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김현지를 꼭 옆에 둬야 될 이유가 있나? 이 부분에서부터 질문이 그냥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인지산정상으로는 그냥 둬도 되겠지만은 정치권의 해석은 내치지 못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등식이 금방 나오잖아요.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저 여자를 안 내보내면은 둘이 뭔 사이야 이런 그런 추측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자의라면은 김현지 본인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서 사표를 쓰고 초야로 돌아가서 야인이 되든지 그게 아니면 타의라면은 결국은 이재명의 의중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분을 갖다가 모가지를 친다 그거는 안 될 말이지. 그거는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안 되고 그건 가장 나쁜 방법이에요. 나는 이재명이 김현지를 본인의 곁에서 좀 떨어진 자범이 나오지 않을 만한 자리에 더 높은 공직으로 발탁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국회의동이나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는 자리여야죠. 이게 큰 논란을 불러올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안 그래요. 트럼프 보십시오. 사돈의 8촌까지 끌어들여 입각하고 있고 누가 뭐래도 개의치 않고 인사를 단행합니다. 자, 내가 이 블로그 글에 적은 거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한 결정은 후환도 없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 인사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평을 감안해야 한다면 그게 인사권입니까? 인사권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말이 길어졌지만은 요약하면요 이렇습니다. 논란의 인물이지만 쳐낼 수 없는 공신이라면 상응하는 상을 내리되 권자의 근처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엔 변방의 대장이나 아주 멀리 있는 봉토를 주어 시야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은 말이 없는 법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조금 서둘러서 다른 시급한 사안도 많지만 김현지 논란을 빨리빨리 잠재워야 돼요. 이거 계속 떠들면은 김혜경 여사도 영부인이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안 여자예요.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집안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논란의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그 김모 씨가 보낸 그 누나 문자 때문에 힘을 받고 있잖아요. 어서 빨리 정리를 하되 그간의 공유를 생각해서 좋은 자리로 그리고 이재명 씨 사퇴 후에도 한 몇 년 더 해먹을 수 있는 좋은 자리로 보내가지고 논란을 잠재워야 됩니다. 여자 문제 이거
대선 때 2번이나 시급을 했잖아요. 이제는 이거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